그 어머니, 부모님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가정 환경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친구들 간에 학교에서도 환경이 있을 것 같고, 너와 나, 우리들 이런 것들도 다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의 특성, 문화 환경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상황, 또 물리적 환경, 생물적 환경.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바다에 가면은 바다 생물만이 환경이 아니라 그 자갈들, 모래사장 이런 것도 다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생물적인 환경이랑 그 다음에 생물적 환경에 모여서 생태계라고 불리기도 해요. 바다 생태계, 수 생태계, 그 다음에 그렇죠. 여러 생태계라고 불리는 숲 생태계를 불리기도 하는데 환경을 또 생태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이 환경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뜬구름 잡기도 하고 사실 잘 안 와닿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은 환경으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환경은 사회, 문화, 그렇죠. 경제, 정치와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은 항상 후순위에 밀려 있어요. 특히 환경부라고 생각을 해봐도 가장 뒤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돈도 제일 못 지원받고 지원 제일 못 받는 만큼 힘도 제일 떨어지고 그래서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냉철한 눈으로 그렇죠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 다른 요소들과 섞여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환경적 인식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어쨌든 환경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봤으니까 우리는 조금 자연적 환경, 물리적 환경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좀 거시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거시적이 뭐죠? 전체적으로 좀 크게 바라보면서 점점점 이제 미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 자 학습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두 개가 아니야. 어렵게 설명을 안 합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제가 진짜 환경 전문가 있잖아요. 정말로 잘 가르친다 한 사람한테 교육을 들어봤을 때 진짜 쉽게 가르치더라고요. 환경 그럴듯하게 막 이렇다 설명 해봤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환경 하면서 쉽게 말을 해주는 게 더 와닿고 더 배워갈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목표 하나예요. 여러 개가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접근하고 인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거부터 돼야 돼. 환경 운동하기 전에 이게부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실천하겠다, 환경 보호를 실천하겠다, 환경 운동을 하겠다. 그 첫걸음이 뭐냐면 인식하는 거예요. 정확한 인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뭔가요? 여기 뭐죠? 지구예요. 지구에 사람이죠? 뻘둥이가 아닙니다. 바글바글하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구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긴 다 뭐 때문에 생긴다? 누구 때문에? 사람. 원인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각종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 5살짜리 애기도 알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하나 스타트 끊어볼까요? 온난화. 지구 온난화. 그죠? 또 쓰레기 폐기물 맞습니다. 폐기물 문제. 폐기물 문제 안 적어놨을 거예요. 또 여기 뭐예요? 오염. 여기 바다. 또 위에도 물 있죠? 무슨 환경? 수질 문제가 나오는 거야. 생태계 불균형부터 나오네. 또 대기. 조용히 하십시오. 그죠. 대기 오염이 있을 수 있어요. 대기 오염도 환경 사람 때문에 일어나죠. 당연하게도. 또 여기 있고 대기에 있고 여기 뭐예요? 토양 오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공학과 나왔을 때도 수질 교수님, 대기 교수님, 토양 교수님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들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 또는 기사, 유튜브 이런 거 봤을 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시면 이게 다거든요. 이게 지구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구나. 훨씬 더 분류하기가 쉬울 거예요. 분류하면 이해하기도 쉽고요. 기타 등등 또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기도 하고 또 소음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소음도 사람이 다 만들어내요. 태초에 소음이라는 게 잘 없었어.
진짜 가끔씩 그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는 소음이 컸지 소음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 때문에 소음 문제 되게 많죠. 또 기타 등등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지구온난화부터 들어가 볼 거예요. 지구온난화부터 들어가고 수질, 대기, 토양 각각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예요.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예요? 최근에 여름부터 살펴볼까요?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더워져.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눈이 녹아요. 여름에 눈이 녹아요? 눈이 녹죠. 눈 녹기도 하고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어떠한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쿠웨이트 이라크예요. 쿠웨이트 이라크가 중동 지역에 있나요? 아시아 중동 지역에 있는데 완전 지금 모래 미세먼지를 덮인 거예요. 미세먼지를 덮였는데 우리나라 항상 비견될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오렌지 색깔로 덮여서 진짜 이거는 세기 말이다. 세기 말에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인서텔라의 그 황폐화된 사막의 모습이 진짜 이렇지 않을까. 미래 모습을 보는 듯한 그 정도로 문제가 많았고요. 2022년 작년 올해죠. 올해의 일입니다. 또 미국은요. 여러분들 미국 남서부는요 20년째 가뭄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고 계시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는 아니고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비가 20년 동안 안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단수되는 일이 생겨요. 물을 못 써, 애초에 물이 없어서. 그래서 미국의 그 뭡니까 호수만 봐도 20년 전, 20년 후 절반은 줄었어요. 뭐가? 면적이. 그러면 부피는 얼마나 더 줄었을까? 물은 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피로 봐야 되잖아요. 면적이 줄었으면 부피는 훨씬 더 줄겠죠. 말도 안 되게 줄었어요. 물량이. 그래서 농업용수로도 못 쓰고 애초에 농업용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을 못 먹어요. 단수되고. 최근에 저희 집에 상수도 공사한다고 오전 9시부터 역 16시까지 공사를 한참 아직도 해요. 아직 몇 달 동안 하고 있는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물 맨날 흙탕물 나오고 단수되고 씻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불편했었는데 얘네들은 그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바로 미국의 그 주택가의 딱 그런 상상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주택가죠. 미국 주택가. 미국 사람들은요 잔디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잔디를 갖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10배 더 좋아할걸요. 잔디가 없으면 안 돼. 그런데도 잔디에 물 주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텍사스 주부터 해서 미국 남서부 몇몇 주들은 그만큼 물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잔디에 지금 보시면 물은 못 주고 잉크를 주는 거야. 잉크를 뿌리는 거예요. 색깔을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골프장 가면은 골프장에도 이제 좀 생기 있게 보이기 위해서 착색을 한다고 해요. 그린에만 합니다. 그린. 그렇게 하십니까? 그린이 있잖아요. 공 이렇게 팥대 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겨울에 되면 이렇게 누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착색 다 합니다. 제가 겨울이 거의 되면 근무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착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들을 씻으니까 착색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그 충청 전라 지역 있죠. 내년부터 단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진짜. 거기는 지금도 가뭄이라고 해요. 실제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옛날 고향이었던 경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엄청나게 가뭄이었어요. 그 장마가 안 왔어요. 애초에 경주는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완전 가물었었어요. 대구는 괜찮았어요. 대구는 워낙에 그 강주기가 길었기 때문에. 양산은 어땠나요? 올해 여름 장마 태풍이 오기 전까지 농사가 잘 됐었나요? 처음으로 양산은 저기. 선생님도 어디 지역이요? 부산. 부산 어땠었나요? 부산은 그래도 비가 잘 내리는 동네죠. 네네. 산으로 되어 있고 바다에 인접한 도시다 보니까 비가 항상 잘 내리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부산은 다행이에요. 괜찮습니다. 또 가뭄뿐만이 아니라 폭염도 문제예요. 특히 여름 지역에 폭염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몇 년도? 2015년도에 어디?
파키스탄. 이거 잘 봐주세요. 2015년도 파키스탄에 폭염 때문에 2,5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폭염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지역인가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일단 일본만 해도 매년 폭염 때문에 그 열사병 걸린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도 많죠. 선생님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폭염 한 번 생기면 하루에 40명 사상자가 생겨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폭염에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더 심각하고요. 또 어떠한 자연재해가 있을까요? 기후 이상 변화가 있을까요? 홍수. 한파도 생겨요. 한파도 생긴다니까? 따뜻해지지만 않아. 겨울에는 더 추워지기도 해요. 어디 쪽이 추워졌냐면 2021년 작년이에요. 작년에 미국 텍사스주에 한파가 엄청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눈이 계속 내렸고요. 3주 동안 그 한파가 지속됐다고 해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왜 문제예요? 따뜻한 문제인데 지금. 조용히 좀 해주시죠. 텍사스가 어디 있어요? 텍사스 되게 남부 지역이고 멕시코랑 인접한 그 도시잖아요. 위도상. 이름은 몰라.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나? 텍사스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멕시코가 요만큼이고 여기 밑에 텍사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쭉 뽑아보면 어디 있냐면요. 우리나라부터 밑에 있어요. 규슈 지역. 우리나라 밑에 제주도 규슈 지역 있죠. 여기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 선생님들 작년에 눈 얼마큼 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안 왔죠? 네. 일주일 동안 눈 내렸다니까? 부산보다 밑에서. 여기는요. 그 계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여름, 핵여름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사시사철 여름이란 곳인데 눈이 내린 거야. 선생님이 입고 있는 조끼 있죠? 패딩 조끼나 패딩이 있는데 장롱 깊숙이 있어요. 다른 주로 여행 갈 때 입는 거야. 그거는 평상시 절대 입지 않아. 그리고 에어컨 있죠? 에어컨 당연히 있어요. 근데 온돌 난방 기구? 없어. 난방을 할 필요가 없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공장들 있죠? 공장들에 냉방 기구는 있는데 난방 기구가 없어요. 난방 시설이. 그래서 삼성 미국 공장이 그 폰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가동 중지를 했다고 해요. 2주입니다. 2주. 그리고 도로들이 다 눈으로 덮였을 거 아니에요. 제설 장치가 주에 없어. 진짜 없어. 그래서 다른 주에서 공수해서 막 밀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상 이변이 계속 생성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사막화가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죠. 사막인 곳이.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지도에서는 안 보이는데 남극 지방의 눈들이 어떻게 돼요? 빙하가 높죠. 그럼 그린란드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눈이 녹아서. 그다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눈들이 어떻게 돼요? 녹죠. 그 스위스 알프스 지역에 있는 눈들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요. 러시아 툰트라 지역에 있는 영구동독초 어때요? 다 녹아요. 녹으면 물이 많아지죠. 우리 지구 전체를 봤을 때 빙하로 되어 있던 게 눈이 되면서 실제로 해수면이 엄청 높아진다고 하죠. 물량이 많아지는데 왜 사막화가 생겨요? 물이 많아지잖아요. 왜 사막화 생겨요? 이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었죠. 왜 그럴까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엄청 신기했거든요. 이 구조상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빨아들이는 게 많아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중국 동부 지역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지도에 아니에요? 아닌데요.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막이랑 별 상관없겠네요? 상관없죠? 아싸 하면 됩니까? 우린 상관없어. 아니에요. 잘 볼게요. 불균형이 심해져요. 사막이 생성되는 지역은요 더 건조해져요. 더욱더 건조해지고
비가 계속 미국 남서부 유럽 계속 안 오는 거야. 더 안 와요. 그리고 사막화가 안 일어나는 지역은 뭐다? 계속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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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더 내려. 올방.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뿌리던 게 여기만 물폭탄 내리고 물폭탄 아닌 지역은 그냥 사시사철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해 태풍 되게 크게 왔었던 게 있었죠. 부산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포항 쪽에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 태풍 이름이 뭐였나요? 흰남노 흰남노? 맞나요? 맞나요? 흰남노? 흰남노 뭐였죠? 흰남노 맞나요? 흰남노 여기 있죠. 흰남노 그거예요. 위성 그래프예요. 위성 사진이고 되게 무섭게 생겼죠. 일부러 무섭게 생긴 거 가져왔어요. 무섭게 생긴 거 가져왔고 흰남노가 되게 이례적이었던 태풍인 거 알고 계셔요? 뉴스는 많이 보셨죠? 흰남노 뉴스. 제가 제일 진짜 충격적으로 봤던 뉴스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흰남노의 발생 위치였어요. 흰남노 발생 위치가 북위 25도 이상에서 발생했어요. 자, 태풍은 어디에서 발생되나요? 보통 적도부 그 태평양 밑에 맞죠? 영도 적도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정말로 뜨거운 열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바닥 30도 이상의 그 열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뭐예요? 그 저기압이 발생하면은 이제 물을 빨아들이면서 올라오고 이게 태풍이 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북위 25도에서 태풍이 발생했다는 뜻은 북위 25도에 슈퍼 태풍이 발생해 칩니다. 여기도 그 바다의 온도가 어떻다? 뜨겁다 아주 뜨겁다. 뜨거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 슈퍼 태풍이 발생할 만큼 계속해서 뜨겁다는 거예요.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북위 25도에서 발생했다.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필리핀이나 이 밑에서 발생한 태풍들이 태풍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는 동풍이 불고 편동풍이 불고 우리 북위 25도부터는 편서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황사가 있고 항상. 그래서 태풍도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면서 항상 예측을 못하지만 물론 그나마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서 발생했잖아요. 태풍 경로 알고 계셔요? 어떻게 됐냐면요. 직각으로 쫙 대만까지 가요. 대만까지 이렇게 갔다니까요. 쭉 여기서 두 번 돌고요. 쫙 올라갔어요. 아무도 그래프를 이 예측 경로를 예상을 못해요. 진짜 원래는 못해요 태풍. 근데도 더 못합니다. 이제 태풍이 어디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발생 위치만 올라가나요? 아니요. 여기서 발생했던 게 전체적으로 다 발생하니까 발생 빈도도 엄청나게 올라와요. 우리나라는 다행인지 다행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대만, 중국, 일본으로 이렇게 방파제가 있잖아요. 천년 방파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언젠가 오겠죠. 발생이 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다. 태풍이란 것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막화뿐만이 아니라 물폭탄도 많이 내리는데요. 아까 파키스탄의 2015년도 여러분 폭염 왔다고 했죠. 그랬는데 2022년도에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났어요. 올해 여름.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 수가 최소 1,100명 심각하죠. 그리고 이재민 수가 570만 명인데 국민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이재민 수 집을 잃어서 이제 그 공명 뭡니까 저기 어디예요? 저 대강당 이런 데서 잠깐 피해서 살아야 되는 이재민 수거든요. 이재민 수가 전체 3분의 1 국민의 3분의 1 우리나라 치면 거의 한 1,700명 이렇게 1,700만 명 이재민 발생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아비규환이 겠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홍수가 왔고요.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구마모토 다녔거든요. 여름 여행 갔다 왔어요 친구랑. 그런데 그 다음 해 2020년도에 구마모토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구마모토 대홍수 사진이에요. 헬기 위에서 찍은 사진.
저는 좀 이거 보고 진짜 좀 와닿더라고요. 진짜 와닿았어요. 남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갔다 온 저 여행지가 저 곳곳 사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와, 저 남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좀 소름이 돋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구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냐 태양 때문이냐 이거는 진짜 말이 많았거든요. 서로 학자들 간에 견해가 달려서 서로 조금 뭐라고 하나요? 의견 충돌이 일어났던 그런 소재였는데 지금 현재 2022년 올해 기준으로는 논의될 문제는 아니죠? 논의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확정 났어. 누구겠어요? 인간 때문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왜 인간 때문이냐? 이거는 이제 당연히 환경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 사람이 과학적으로 진보했던 나날이 20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확답을 내릴 수 없어서 그동안에는 이견 충돌이 일어났었지만 지금 이제 뒷받침되는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드릴까 하는데 왜 인간 때문이냐? 이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00년간의 지구온도 변화인데 여기 빨간색 보이세요? 왜 빨간색이냐면 촥 치솟았다고 빨간색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실제로 지구의 온도를 실제 측정할 수 있었던 그 시기예요. 빨간색.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1900년보다 조금 전 1890년 1850년 정도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때부터 지구 온도를 실제로 측정을 했었고요. 이 밑에 것들은 측정 못했죠. 당연히 측정을 못했고 예상이에요. 예상을 잘 보시면요. 중세시기 아시죠? 중세시기 1100년도 이때쯤 우리나라 고려시대 유럽에는 이제 중세시대 이때쯤에 로마 다음 시대였죠. 그때쯤인데 중세시대부터 1500년까지 온도 그래프가 어때요? 기후변화 온도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살짝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죠. 실제로 소빙하기가 1700년도에 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잖아요. 조선 중기 초기 그때였거든요. 그때 시절에 그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은 엄청난 한파 때문에 1년 내내가 추워서 그래서 농작물이 아예 안 자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농작물들이 아예 재배가 불가능했던 그 한 해가 있었는데 곡식 그 저장고가 국가 곡식 저장고도 바닥이 나서 대기근 대흉년이 있었고 국민들이 다 아사했대요. 그래서 진짜로 그 뭐라고 하나요? 지옥과 같은 그런 풍경이 있었고 사람들이 영양 실조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를 면역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전염도 또 돌았다고 해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빙하기 때문에 그 힘들었다는 기록이 많아요. 전 세계 곳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빙하기가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갑자기 쫙 치솟게 돼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1차 산업혁명 그 계기로 인해서. 그래서 석탄으로 증기 기관이 발명되면서 엄청나게 석탄을 많이 뗐죠. 석탄이 떼면은 증기도 발생이 되지만 수증기도 발생이 되지만 뭐가 발생이 된다? 이산화탄소. 그 온실기체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시기부터 갑자기 지구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온실기체가 문제인가? 그래서 그 온실기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산화탄소와 우리 실제 지구온도 사이의 상관그래프예요. 이거는 되게 길거든요. 80만 년, 아까는 1700년, 그럼 80만 년 그래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이산화탄소고요. 파란색이 온도 그래프예요. 저는 그래프 이렇게 보라는 혼자 보면 좀 어려워요. 보기 싫고 제가 해설을 해드리니까 좀 더 보기 쉬우실 거예요. 자 보면은요, 두 개의 그래프가 조금 일맥상통한 느낌이 있나요? 있는 것 같죠. 완전 똑같지는 않죠. 여기도 보시면은 온도는 올라가는데 이산화탄소 낮아졌던 시기가 있네요. 정반대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일맥상통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볼까요? 이건 뭐죠? 빨간색? 이산화탄소는 400ppm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진짜 이게 그래프도 값을 좀 조절하면은 진짜 그 과대하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과하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과한 그래프가 아니에요. 실제로 너무나도 이 비이상적으로 치솟 있는 지금 현재 실정이고, 근데 거기에 비해 지구 온도는 어때요? 아직까지는 괜찮다. 여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자, 이걸 봤을 때 전문가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온돌이다. 온돌 대피는 어떻게 돼요? 따뜻해. 되나요? 아니죠. 천천히 떨어져. 춥죠. 그렇죠. 확 데펴놓고 나중에 장작 빼버리잖아요. 천천히 닳아져서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온도를 장작을 데피고 있는 거일지도 몰라요. 아직 온돌 열기가 안 올랐을 뿐. 이 미래의 그래프는 이러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확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이 미래의 상황. 그래서 사람들은 또 감히 예측하기 힘든 미래가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봤던 이 빨간색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인데요. 실제로도 수천 년 동안 지금 이만큼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400ppm까지 이산화탄소가 높아져 있고요. 곧 500ppm 올라간다고 해요. 농도, 대기 중 농도가 최소에 비해서 여러분 최소치 보이시죠? 최소치가 한 180ppm이거든요. 최소치에 비해서 3배, 최대치에 나머지 최대치에 비해서도 지금 2배 이상 농도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누구 때문에 높아진다? 이건 지구온도 그랬고 사람 때문에 높아진 게 많죠. 사람이 화석연료 태우면서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요 우리 온도가 그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를 따져봤을 때 지구 평균 온도가 딱 몇 도 올랐다? 1도씩. 1도밖에 안 올랐어요. 오늘 날씨가 좀 어땠나요? 따뜻했죠. 아침에 나쁘지 않았어요. 추웠나요? 지금 온도 밖에 한 15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아침 오전인데도 15도. 내일은 어떤가요? 내일은 좀 더 춥나?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이 평균 온도 최대 온도 19도, 그다음에 최저 온도 9도였고요. 내일은 똑같이 월요일은 최고 온도 19도, 최저 온도 7도라고 해요. 좀 더 쌀쌀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어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엄청 두꺼워지거나 엄청 가벼워지나요? 그건 아니죠. 내일이나 오늘이 똑같이 옷 입겠죠, 그렇죠? 자, 지구 온도 1도 오른 것 때문에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지구 평균 온도 1도 올랐다고 이렇게 호들갑 떨고 있잖아. 이렇게는 호들갑을 떨었는데 왜 그럴까요? 아까 이거랑 좀 비슷해요. 아니 물이 많아져도 왜 지구온난화가 생겨?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교육과가 교육을 하려면 지구 평균 온도 1도 올랐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지구 온도 1도 올랐을 때 올리려면은 지구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자연적으로 올라가려면 2,50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단 170년 만에 올렸어요. 1도씩 170년 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남극에 녹는 얼음 양이 수영장 몇만 개? 7,760만 개가 녹아요. 만 개. 1,940억 톤 녹는다면 잘 모르죠. 수영장 몇 개? 776만 7,760만 개. 천이 아니고 공대생 맞나요? 자, 아마존이 축구장 120만 개 없어진다고 해요, 매년. 심각하죠?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또 왜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여름에도 1도씩, 가을에도 1도씩, 겨울에도 1도씩, 봄에도 1도씩 딱 평균으로 오르면 괜찮아. 근데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평균만 따졌을 때 그렇게 올랐지. 여름 그래프 한번 보면요. 1950년도에 여름 그래프예요. 1950년도 여름 50년도 그래프인데
지금 무슨 그래프냐면요. 하나도 못 읽겠죠. 퍼센트 보이세요? 퍼센트. 확률 그래프예요. 확률 그래프고 흰색은요. 여름일 때 평균 여름 온도 평이한 여름 날씨였을 때 33.3%. 오늘 좀 덥네 여름이다 했을 때 확률이 3분의 1. 그리고 파란색 보이죠? 평년 여름보다 좀 시원하다 했을 때 그때 확률이 33.5% 3분의 1이죠. 여름 너무 죽겠다 했던 여름 날씨가 33.1%. 이해가 되시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겠죠? 2015년도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평년 여름 날씨였다. 몇 퍼센트? 12%. 12%. 그 다음에 선선했을 때는 나머지 67%가 더 죽겠네. 더워 죽겠네요. 여름에는 진짜 더워지고 겨울에는 살짝 따뜻해지고 여름에 완전 물감이에요. 그래놓고 평균 치면 1도. 그래서 그 1도를 1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그래프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도씨가 올라서 어떠한 문제가 생성됐는지 여기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육지에서 폭염 생기죠, 집중호우 생기죠, 가뭄,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심해진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강조는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특히나 또 문제가 뭐냐면 태풍 때문에 전쟁도 유발합니다, 여러분. 태풍이랍니다. 기후 이상 때문에 전쟁도 생겨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전쟁이 생겨나냐면요. 시리아 내전 알고 계세요? 시리아 내전. IS 알아요? IS 조직. 그건 알죠. IS가 시리아에서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리아 전쟁에 결국엔 미국이 참전하게 됐죠. 그렇죠? 시리아 내전이 당연히 이념적인 사상과의 충돌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자들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됐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적 요인 때문에 이 원인이 또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조 한계선이라고 불리는데 농작물을 기르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비가 내려야 된다. 이 한계예요. 그 한계가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농사가 흉년이 생겼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겠죠. 특히 얘네들은 밀을 주로 먹기 때문에 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도 이때 당시에 또 건조했었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수출도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먹거리가 부족해지죠. 그럼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욕을 해요. 살기 힘들어지면 누구 제일 욕 먼저 해요? 정치. 대통령 욕 하잖아요. 얘네들도 당연히 정치가들을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정부 감정이 생성이 되죠. 반정부 감정이 발달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리아 내전입니다.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깊숙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아까운 정도인데 시간이 좀 아깝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해수면이 상승해서 침수가 일어난다. 군산, 목포, 남포, 신의주,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죠? 부산도 예외가 아니고 소나무가 고사한다. 소나무는 한랭 나무잖아요. 한랭 지역에서 사는 나무인데 특히 제주도는 지금 그 소나무 병 때문에 병충해도 심각하고 소나무 자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점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아열대권을 진입한데 우리는 온난 기후였는데 20년 전만 해도 지금 당연히 아열대예요. 당연히 아열대고 아열대로 진입하면 문제가 뭐예요? 사계절이 흐릿해진다. 그것도 문제지만 말라리아 청벌하는 거예요. 이제 병충해에 정말로 취약해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또 치명적인 그러한 병균, 세균, 바이러스들이 더욱더 살기가 쉬워진다. 대구가 피해가 많았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가 능금, 사과, 미인 많았잖아요. 요즘 미인이 없어요. 따뜻해져가 사과가 더우로 영주 저 강원도로 가보니까요. 그쪽에 미인들이 많이 생기고. 와 이리 산다. 기후 변화 때문에 농작물도 자꾸 올라가냐 그죠? 진짜 상상도 그런 못했어요. 거. 미인이 줄어든답니다. 여기 하나 적어놔야겠네. 상상도 못했다. 능금, 사과, 상상을 미인을 못해. 생각 때 했는데. 자, 대구 명태는 한리오전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영광굴비 아시죠?
그 굴비 그 뭡니까? 저 추석이나 설날에 항상 연간 굴비 막 손톱에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 굴비들 다 중국산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굴비 없어요. 멸종했어요. 멸종. 왜 멸종했어? 지구온난화 멸종하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다.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들 시간이 남는다면은 자료 그대로 드릴 테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해석하면 이제 시간 때우기 용어 되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를 하면 안 되지, 맞죠? 시간 때우기 아니고 우리 시간이 아까워서 넘기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문제가 많더라. 이게 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더라.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뭐를 때워서? 석탄, 석유 때워서 그렇게 된다. 그렇죠? 자, 석탄, 석유 때워서 그렇게 되는데,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슬로건을 내밀었거든요. 제일 최근 슬로건이 뭐냐면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라는 뜻은 중립이라는 게 뭡니까? 시소를 타면은 딱 수평으로 맞춘다. 중립 상태로 맞춘다 이거잖아요.